어머님, 이젠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반지까지 잃어버리셨다니.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내가 치매라고? 충격과 분노가 교차한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며느리 편에 서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 친척들의 수군거림, 이제 재산도 위험하겠어. 속삭임이 퍼져간다. 할머니는 밤새 잠 못 이루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억울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매번 놓치기 아까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보석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간판 위에 말순보석이라는 글자가 아직도 반듯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작은 가게의 주인은 올해 81살이 된 김말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게로 향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진 습관이죠. 손재주가 좋아서 20살 때부터 금세공 일을 시작했던 할머니는 이제 6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반지와 목걸이들이 진열장 안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석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작은 천 조각에 전용 세정제를 묻혀가며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빛이 나야지. 할머니는 보석들을 마치 손자처럼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5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이 반지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가장 실력이 뛰어났을 때 만든 작품입니다. 완벽한 커팅의 다이아몬드가 플래티넘 반지 위에서 무지개 빛을 뿜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민준이에게 물려줄 거야. 할머니는 항상 이 반지를 보며 손자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입니다. 원래 전통 한옥이었던 곳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현대식으로 개조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는 그대로 두고 방들만 온돌과 현대식 가구를 들여놓아 편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우는 화분들이 계절마다 다른 꽃을 피워냅니다. 봄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이면 봉선화가, 가을이면 국화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박성우가 있습니다. 올해 55살인 성우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할머니의 자랑이었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서 회사로 향합니다. 저녁에는 보통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아들이 성공한 만큼 바쁜 생활을 살고 있어서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도 있습니다. 올해 50살인 지혜는 젊은 시절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에 세련된 옷차림으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성호 씨 부인은 참 고급스럽게 생기셨어. 외국 나가서 일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품격이 다르네. 동네 부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고 매일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러 나갑니다.
옷도 항상 명품으로 차려입고 가방과 구두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손자도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박민준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고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는 할머니보다 한참 큰 청년이 되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방으로 와서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는 손자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제일 착해. 할머니가 뭘 해줄까? 할머니는 항상 손자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에는 항상 몇 가지 반찬이 올라갑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보면 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간간히 하고 지혜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민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를 즐겁게 해줍니다. 할머니는 항상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읽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이에게 물려줘야지. 보석점도 이 집도 그리고 금고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반지도 모두 말이야.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할머니에게 장난을 걸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귀여워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각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나이가 드니까 괜한 생각이 드나 보다라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렇게 김말순 할머니의 하루하루는 평온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가방을 챙겨서 보석점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저녁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내일은 학교에서 일찍 끝나니까 보석점에 놀러 갈게요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보석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진열장의 보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루비 목걸이, 에메랄드 반지까지 모든 보석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금고를 열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안쪽에 작은 벨벳 상자에 담겨 있어야 할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할머니는 금고 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보석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는데 유독 그 반지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진열장 구석구석, 책상 서랍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어디에 뒀지?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어제 하루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제도 평소와 똑같이 보석들을 정리하고 금고에 넣어뒀는데 분명히 그 반지도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최고의 실력으로 만든 작품이자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무이한 보석이었거든요. 내가 치매가 온 걸까?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며느리 윤지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혹시 보석점 금고 열쇠 본 적 있니? 지혜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어머님? 그게 보석 하나가 없어져서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보석이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5억 원짜리 말이야.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그렇게 비싼 걸 잃어버리셨다고요? 지혜는 곧바로 일어나서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안경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셔서 한참 찾았고, 그저께도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할머니가 변명하듯 말하자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치매 증상이에요. 나이 드시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라고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마침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5억 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리셨대요. 아마 치매 때문인 것 같아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성우야,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제까지 있었어. 하지만 성우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지혜 말대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 정신은 멀쩡해. 그 반지는 분명히 누군가가. 할머니가 말하려는 순간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누가 훔쳐간다는 말씀이세요? 금고 열쇠는 어머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성우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그 순간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오늘 보석점에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민준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주려던 예쁜 반지를 잃어버렸어. 민준이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서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지혜는 냉정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거야. 민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정정하신데요? 성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내일 병원에 가보세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가 온 걸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가져간 걸까? 하지만 금고 열쇠는 자신만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점점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보석점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금고를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반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이제 대놓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어머님 또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TV 리모컨을 찾고 있으면 어머님 손에 들고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할머니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아들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또 잃어버린 건 없으시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말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가면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순 씨, 요즘 몸은 어떠세요? 며느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뭘 걱정한다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말끔히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말순 씨가 또 보석 하나 만드셨다며?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순 씨 괜찮으시죠?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보석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까지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혼자서 정신병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말이 맞는지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능력 검사까지 모든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님, 검사 결과상 전혀 문제 없으세요. 나이에 비해서 인지능력도 뛰어나시고 기억력도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병원 결과를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초기에는 검사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긴장하셔서 평소보다 더 집중하셨을 수도 있고요. 성우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사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요즘 집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신기하죠? 민준이는 장난삼아 할머니에게 앱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스마트폰 화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지혜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언제 설치된 거야? 할머니가 물어보자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아, 한 달 전쯤요? 아빠가 집 보안을 위해서 설치하셨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지난주 화요일 밤도 볼 수 있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치 영상이 저장되거든요. 근데 왜요?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그 CCTV에 반지 도둑의 모습이 찍혀 있을까? 반지가 사라진 건 화요일 아침이었으니까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까지의 영상을 확인해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거든요. 평소에는 전화 받고 걸기만 겨우 할 줄 알았지 이런 복잡한 앱은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반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부터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앱을 찾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엉뚱한 앱이 실행되기도 하고 전화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CCTV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을 보는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니는 1시간 넘게 씨름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민준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뭘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을 침대 밑으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고 있었어.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그 영상 속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꼭 찾아내겠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할머니가 CCTV 영상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이 며느리 윤지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할머니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해요.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뭘 찾는지 물어봐도 기억을 못하시고. 성우는 아내의 말에 점점 더 설득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어.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성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산 관리라니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어머니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5억 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리신 분이에요. 다음에는 뭘 또 잃어버리실지 모르잖아요. 보석점도 이 집도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지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설득해 보세요.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한편 할머니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다급하게 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그 CCTV 영상 말이야. 지난주 걸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왜 지난주 영상을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지가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 민준이는 할머니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민준이는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영상을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까지 볼 수 있을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할머니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영상을 빨리 돌려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2배속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4배속까지도 가능하고요. 할머니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혼자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2배속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밤 10시가 되자 모든 가족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중해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와 체격으로 봐서는 지혜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는 보석점 열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니 그 사람이 현관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흥분해서 화면을 되감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새벽에 몰래 나와서 뭔가를 가져간 것이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야.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어둡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정확히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누군가가 새벽에 몰래 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화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영상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벽 5시쯤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서 뭔가를 다시 제자리에 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보석점 열쇠를 다시 걸어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보석점 열쇠를 가져가서 반지를 훔치고 다시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지가 없어진 것을 그날 아침에야 발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상을 저장해 두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중요한 부분을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성우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성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지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또 중요한 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드디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혼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CCTV 영상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싶었거든요. 잠깐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라고 말하자 성우와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할머니는 저장해둔 CCTV 영상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뭘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성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없으니 앱을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뭘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누군가 훔쳐간 거라고. 그 순간 할머니가 실수로 다른 앱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음악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이 버튼 저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성우가 다가와서 스마트폰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지켰습니다. 안 돼. 이 안에 증거가 있어. 지혜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요? 어머님,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면서 무슨 증거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좀 도와줘. 그 영상 말이야. 민준이는 할머니에게서 스마트폰을 받아서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경 누군가가 거실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봐, 저기 누군가 나와서 현관으로 가잖아. 성우와 지혜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너무 어둡고 흐릿해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석점 열쇠를 가져간 거야. 그래서 내 반지를 훔쳐간 거라고.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 영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누가 나온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 뭘 가져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성우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설령 누군가 나온 게 맞다고 해도 물 마시러 나왔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로 도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더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예요. 가족들을 의심하고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한다고?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의심받고 치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성우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너무하잖아.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어머님은 점점 더 심해지실 거고 저희가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를 짐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지혜야,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지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듯 더 대담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재산 관리를 맡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 어머님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고요. 할머니가 항변하려는 순간 지혜는 눈치 빠르게 민준이에게서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영상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거 지우면 안 돼. 하지만 지혜는 이미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하실 힘 있으면 병원부터 가셔야죠. 영상 파일이 사라지는 것을 본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민준이가 항의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영상을 지웠어요? 지혜는 아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의심하시는 건 병 때문이야. 내가 도와주면 안 돼. 성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재산 관리 권한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서류에는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가 서류를 밀쳐내자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법적으로도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든요. 성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반지를 훔쳐놓고 이제 내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구나.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런 말씀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할머니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지워졌고 가족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자마저 엄마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내 반지를 훔쳐간 걸까? 하지만 증거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가족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서 보석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석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이 보석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금세공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지.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은행 지점장 이성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소꿉친구였고 지금은 시내 큰 은행의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석점 문을 잠그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은행 문이 열기 전이었지만 성민이라면 일찍 출근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은행 앞에 성민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성민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성민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금세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할머니는 성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것,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CCTV 영상을 찾았지만 지워진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성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힘들었겠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CCTV 영상이 정말 완전히 지워진 건 맞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내 앞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어. 성민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순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이성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통화를 마친 성민은 할머니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아, 다행히도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다고 해.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보이지만 않게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대. 그리고 전문가가 직접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고 하고. 성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지.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이의 스마트폰이었는데 어떻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말순아, 손자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아이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민준이한테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아이 마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도 손자는 다를 거야. 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진짜니까. 성민의 말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민준이라면. 혹시 도와줄지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할머니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방에 와서 인사를 하던 민준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안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가니 민준이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는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를 믿어줄 수 있니? 할머니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까지 너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항상 정직하셨어요. 할머니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할머니를 믿어줄 수 있겠니?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반지가 정말로 도둑맞은 것, CCTV 영상에서 증거를 찾았던 것, 하지만 지혜가 그 영상을 지워버린 것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내 스마트폰을 빌려서 그 영상을 복구하고 싶어? 민준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말과 할머니의 말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손자밖에 없다는 것이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민준이는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정말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겠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성민과 함께 컴퓨터 전문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3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김 과장은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삭제된 지 얼마 안 됐네요. 복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김 과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삭제된 영상 파일들이 모두 복구됐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김 과장이 화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어둡고 흐릿했던 영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2시경 거실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 뭔가를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나와서 그것을 제자리에 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혜구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새벽에 몰래 나와서 보석점 열쇠를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혜가 할머니의 반지를 훔치고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서 저장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물어보자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에 담아드릴게요. 김 과장은
성냥갑만한 크기의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성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억울하게 살 뻔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지는 않겠어. 그리고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겠어.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나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성우와 지혜, 그리고 민준이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작은 저장 장치를 꺼내서 거실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와주어서 영상이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화면에는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거실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누군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지혜는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개선된 영상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윤지혜였습니다. 지혜가 현관에서 보석점 열쇠를 가져가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은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경 지혜가 다시 나와서 열쇠를 제자리에 걸어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침묵을 깼습니다. 지혜야, 이제 뭐라고 할 거니?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CCTV에 모든 것이 찍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성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설명해봐. 이게 도대체 뭐야? 지혜는 한참을 버텼지만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반지를 어디에 숨겨뒀니?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옷장 안에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성우는 즉시 아내의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옷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이네. 정말로 내가 훔쳐간 거였어. 지혜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니? 지혜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희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어머니를 치매라고 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민준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할머니 반지를 훔친 거예요? 지혜는 아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지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무너져 앉은 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반지가 어떤 건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5억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는 아직 젊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치매라고 몰아간 거야? 그렇게 잔인하게?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반지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찾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지혜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성우가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절도고 사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지혜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제발. 안 돼?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민준이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지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내 정신이 이상한 줄 알고 밤마다 잠도 못 이뤘어. 가족들이 날 치매 환자 취급할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절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남편의 바지를 붙잡고 울면서 빌었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CCTV 영상과 함께 모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지혜는 끝까지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는 것을 본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네요.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이제 됐어. 일어나거라.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이야.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할머니만 믿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마지막에 할머니를 도와줘서 고마워.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꼭 할머니 편이 될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보석점에 나가서 금고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찾아온 다이아몬드 반지가 원래 자리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지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점 문을 열고 평소처럼 보석들을 하나씩 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은 아직 선명하다. 그리고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할머니에게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만 믿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 용서할게. 할머니는 손자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는 내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이어받아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겠어요. 재판 결과 지혜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에서 지혜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보석점 창가에 앉아서 햇살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무지개 빛을 뿜으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다이아몬드처럼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성우와 민준이가 보석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보석점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고향, 살고 계신 동네, 혹은 특별한 장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